1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접동새. 그리고 김광균의 수천리라는 작품인데 접동새 작품부터 접동새라는 객관적 상간물이 문학작품에서 어떠한 소재로 주로 인용이 되지? 그렇죠. 슬픔을 담고 있는 상징물로 인용이 되죠. 주로 이별과 그리고 사별. 문학작품에서 접동새, 그리고 소쩍새, 그리고 귀촉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부정적인 상황 또는 정서를 함의하고 있는 자연물들이다. 김소월의 접동새에서 이 접동새는 산문문학으로서 접동새 설화를 운문문학화한 것이거든. 주로 민담에서 죽은 사람의 현신, 화신으로서 접동새가 등장을 해요. 혼백이란 말 들어봤죠? 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백은 땅에 스며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과학으로 믿어라 그 얘기가 아니야. 우리 민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죽잖아요. 혼백이 분리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정신없고 기가 차고 그리고 놀라울 때 혼비백산한다 라는 말을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거든. 이승에서의 인연은 완전히 끝나는 거야. 근데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접동새로 환신한 거잖아. 이 접동새의 첫 번째 원관념과 그리고 두 가지 더. 무엇이 서러워서, 누구를 보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요거 두고 차는 것이다. 첫 번째 작품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사별이거든. 대상이 죽었잖아. 운문문학 작품에서 상황 또는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작품들이 하나의 박스에 구조화가 되잖니? 수천리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화자 또는 대상일까? 두 작품 신속하게 분석합니다. 실시. 두 작품의 공통점이 뭐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별이죠. 뒤에 22쪽에 3번 문제 보기를 보시면 두 번째 줄, 가에서는 계모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밤마다 오라비들을 찾아온다는 누나의 한 맺힌 사연. 그리고 나에서는 누이 동생의 무덤가에서 죽음과의 좁힐 수 없는 간극을 인식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누이 동생의 죽음을 형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니?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오자. 이 두 작품은 대상이 무죄, 사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시라는 점, 요거 먼저. 첫 번째, 접동새의 시가 가지고 있는 형식상 특징을 먼저 좀 보면 1년 봐봐. 요런 그림이지. 이건 어떤 그림이니? 요런 그림이야. 3년하고 4년은 어떤 그림이지? 모두 다 요 그림으로 돼 있지. 그리고 5년은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접동새의 음악적 특징이에요. 작가가 누구니? 김소월. 아하, 그렇구나. 진달래꽃, 민요조 율격, 7호조 삼음보 아시죠? 그러한 율격 구조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얘들아, 그려라, 그려. 쭉쭉 그려라. 선 이렇게 쭉 하면 되잖아. 아오레비 접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레비라고 하면 오라버니 남자 오빠, 브라더를 말하는 거잖아. 여동생 입장에서. 맨 마지막 연을 보면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랩동생이라고 했잖니. 그래서 이거는 오랍동생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남자 동생들. 2연하고 3년이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진두강 강가에 살던 누나가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나오고 있거든. 하나는 뭐냐면 화자의 정체예요.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 시적 화자가 접동새 설화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형식이다 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누나가 여기에 와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니. 그러면 화자는 누구예요? 누나의 동생인 나잖아. 아, 오케이. 이거는 설화의 모티프를 차용했고 그 설화 속에 등장하는 오랍동생이 누구다? 화자다. 누나가 시적 대상이고 그리움의 대상인 것이고, 여기에서 웁니다라는 건 누구의 정서니? 누나의 정서. 누나가 울고 있잖아 지금.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의 시샘에 죽었습니다. 의붓어미 세모 치시고 누나 사별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얘들아 3년은 어떤 특징으로 되어 있냐면 딱 네 줄로 뭐를 얘기해주고 있니? 접동세 설어의 요약적 제시. 아시겠죠? 2년과 3년은 접동세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은 굉장히 신기한 거야. 왜 그러냐면 사연과 오연으로 넘어가잖아. 오오 불설워. 요거는 그러면 누나의 정선이 아니면 화자의 정선이? 화자의 정서지? 동생들의 정서야. 시세음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이라고 이야기했잖니. 다시 이연으로 올라가자. 진두강 강가에 살던 누나에서 시작했잖니.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누나로 바뀌었잖니. 이연에서의 누나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냐면 1인칭 대명사의 관형어가 생략된 표현으로서의 누나, 그러니까 나의 누나가 생략된 형태거든. 근데 사연에서의 누나는 우리 누나라고 했잖니. 이건 뭐야? 1인칭 복수지. 우리 민족의 설화잖아. 그래서 누나의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이야. 죽어서 접동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죽은 누이의 화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아홉 오랩동생 이연 그리고 사연에서 화자인 것이죠. 야삼경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의붓 어머니 계모 때문에 죽은 거잖아. 계모가 무서워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접동세가. 아시겠습니까? 김광균의 수천리를 보면 3번 문제의 보기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이 동생 무덤 딱 나오면 이 시는 끝난 거다. 시적 대상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어잖아. 그럼 정서도 추론할 수 있지? 밤나무 네모, 갈 길을 못 찾은 영혼 밑줄, 세 번째 줄. 눈이 감긴다 밑줄. 떡갈나무 숲을 차단한 비석, 위에 일행의 무덤 세모, 비석 세모. 흰 나비 네모. 참고로 세모는 누이 동생이 처해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상징어들 친 거고요. 네모는 누이 동생의 보조관념들이에요. 흰나비 밑에 밑줄. 체온이 꺼져버린 후 동생,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한밭꽃 네모. 서러운 생각은 누구의 정서입니까? 화자의 정서죠. 눈이 감긴다도 화자의 정서고, 무덤가에서 죽은 누이 동생을 바라보며 느끼는 쓸쓸한 정서를 형상하고 있는 시적. 누이 동생이 형상화된 소재들 밤나무 나비 그리고 한밭꽃. 슬라이드 보시기 바랍니다. 누이의 슬픈 한, 오랍동생의 서러움, 불서러. 요거는 동생의 정서다. 전통적, 애상적, 민요적, 향토적이다라는 것은 김소월의 시다. 접동세 설화를 제재로 사용했다. 의성어를 통해서 혈육의 정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건 뭐니? 접동, 아우레비 접동.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무엇 합니다. AA, BA와 7호자 삼음보의 변조라는 건 뭐냐면 접동 A, 아우레비 B, 그리고 접동 A. 요 구조 되어 있고, 그리고 시적 대상이 오히려 화자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시적 대상은 누구니? 접동세 누나지. 아홉 동생들이 걱정돼서 세상을 뜨지 못하는 거잖아. 이 시는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는 시지. 누나는 시적 대상이야. 화자는 오히려 오랍동생이고요. 화자는 서럽다라는 정서를 표면화하고 있고, 그리고 누나도 그리움, 아홉 동생에 대한 슬픔, 한 때문에 화신이 되어서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별이다. 2, 3년에 접동세에 얽힌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불서라는 시호를 통해서 화자의 주관적인 정서를 드러냈다. 누나를 우리 누나로 표현해서 독자와 화자 그리고 동일시하도록 의미가 점점 커지도록 제3의 대상 의붓 어머니의 시샘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 접동세에서 이 시적 화자 좀 잠깐 보자 얘들아. 남동생 그리고 먼 뒤쪽의 나라라고 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현대인. 이 시는 결국 한이 죽은 누이와 동생들 뿐만 아닌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를 형성한 것이다. 누나 그리고 우리 누나
의미가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것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상황, 누나가 접동새로 환생해서 울고 있다고 생각하고 누나를 그리워하고 계모의 시샘으로 억울하게 죽었지만 동생들이 걱정되어서 떠나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는 누나. 접동새 배경설하거든요. 의부 딸이 시집을 가, 부잣집에. 그 시샘 때문에 장롱에 가두고 불을 지르는 거야. 그래서 접동새의 울음소리, 그리고 누이의 죽음, 접동새가 되었고 깊은 밤이며 혼자 떠돌며 우는 접동새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거꾸로 운문문학으로 형상화하였다. 설화를 운문문학으로 장르 전환하였다라는 거. 접동새, 귀촉도, 그리고 소쩍새 비슷한 느낌의 애들이라고 얘기했잖아. 서정주의 귀촉도라는 시거든. 눈물 흘리며 피리 불고 가시님, 님이 떠나셨잖아. 이 산만리, 이별시, 사별시에서 다니어들이 나오면 슬픔의 깊이 그리고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라고 이야기를 했잖니. 흰 옷깃,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지. 우리 전통적 다시 오지 못하는 죽음의 공간이기 때문에 쭉 내려가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기촉도 온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신 니마. 흔히 쓰이는 소재들이다. 접동새하고 귀촉도 모두 전통적 설화를 차용했다. 그리고 자연물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접동새는 그 시적 대상이 혈육이다. 하지만 귀촉도는 사별의 대상이 님이다. 이게 다르지? 접동새는 화자의 누나로서 오히려 화자를 걱정하는 반면에 귀촉도는 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에 대한 감정의 대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전통 민요적 율격인 삼음복을 바탕으로 슬픔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김소월의 시사니? 맞죠? 서북지방 설화인 접동새 설화를 모티프로 차용해서 한의 정서로 드러내고 있고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해서 죽음에 초연한 화자의 생사가 얘들아, 죽음에 초연한 것은 아니죠. 이게 틀렸다. 답 3번. 의성어를 통해서 혈육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그리움을 드러냈다. 접동 아홉 오랍동생 접동. 평안도 사투리를 사용해서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김소월 씨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것도. 내적 의미만을 주목한 것 좀 보자. 평안도 시인답게 평안도 사투리를 사용해서 이거 뭐가 반영된 거니? 화자의 경험, 외재적 관점이잖아. 접동소리, 울음소리 흉내는 의성어를 사용해서 누나의 한스러운 마음. 이게 답이지. 문학작품 벗어나지 않았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허무, 이건 무슨 관점이니? 외적 관점으로서 표현론적 관점.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반영론. 작가의 경험과 사상? 표현론. 독자에게 교훈과 깨달음? 효용론. 왜 그래? 알면서. 죽어도 동생들을 잊지 못하고 접동새가 되어 울고 있는 누이를 보니 얘들아, 이건 깨달음과 교훈이잖아. 효용론적 관점. 주제는 흔히 이미부재의 소원은 한의 정서로 이야기하는데 이 시 또한 그런 시의 면모가 드러난다. 김소월의 시, 이거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 거잖아. 표현론적 관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 기억, 아홉 오빠 접동새 울음을 형성하였다. 남자 동생들. 답 나왔고요. 니은, 누나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요 화자의 성 맞고. 오랩동생은 여자가 남동생을 일컫는 말로 시적 화자를 가리킨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죠? 다음, 차마 못 잊었다. 누나가 동생들을 못 잊은 거잖아. 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의 정서. 야삼경, 계모를 피해 다녀야 하기 때문에. 빈칸, 화름조. 두 단어가 이어질 때 발음이 쉽게 그리고 부드럽게 소리 나게 하는 거. 아우레비. 죽은 누이를 그리워하는 화자는 누구니? 남동생이지. 시적 대상, 접동새이고 죽은 누이의 화신. 중심 소재, 접동새는 어떤 설화? 서북지방. 1년에 드러나는 운율상 특징. 7호조 3음보의 변형, 그리고 AA, BA 구조. 주관적인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된 년 사연에서 불설어. 설화를 참고로 할 때 접동새가 야삼경이 되어야 하는 이유. 계모가 두려워서. 수천리, 간략하게 정리하자. 사별, 시 분위기와 대비되는 풍경을 제시해서 슬픔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고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시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줄표, 이거는 김광균 시의 시그니처예요. 본문 보면 아득한 또는 차단한 이런 것들. 화자가
어디에서? 무덤에서, 비석 앞에서. 동생의 보조관념들, 밤나무, 나비, 한박꽃. 누이의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들은 여인가지, 갈 길 못 찾고, 차디찬 비석, 체온이 꺼져버렸다, 빈 묘지, 그리고 적막한 영혼. 이런 것들. 변형 문제 뒷페이지 22쪽에 있죠? 1번부터 3번까지 세 문제 있거든요. 실시. 다들 푸셨죠? 함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나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택지 1번부터 보죠. 가는 나와 달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는 뭐죠? 접동. 나는 무엇을 속삭였는지, 그리고 바람소리뿐. 이런 부분들에서 모두 청각적 심상들이 드러나지. 다음 2번.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 둘 다 없습니다. 3번. 공간의 변화, 색채의 대비. 4번이 답이죠. 나는 이미지를 나열하여 시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흰 나비, 물소리와 바람소리 이런 것들. 선택지 5번. 시상의 전환도 없고요. 두 번째에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답은 5번이죠.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택지 1번 보죠. 가의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러 에서는 시적 대상의 주관적 정서가 개입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적 대상의 정서가 아니라 이거는 누구의 정서예요? 화자의 정서죠. 답은 선택지 1번. 죽어서도 못 잊어에서 동생들을 걱정하는 누이의 한. 어느 무용한 공중에 체온이 꺼져버린 후에서 화자는 죽음과 좁힐 수 없는 간극. 밤나무 하나 흰나비는 누이 동생의 표상으로서 누이 동생의 죽음을 형상하는 이미지이고요.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며다해서 누이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구체적인 감각으로 형상화했죠. 그리고 이거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도 할 수 있죠. 생각이 스며다라는 거.